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2회 13주차네요. 관광자원의 2회 13주차 첫 번째, 지금 메모하는 겁니다.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A반, B반 각기 다 4개 조씩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이제 뭐가 묻었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시키는 그 취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업계에 종사하시게 되면 외부 프로젝트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라고 하면서 짧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외부 심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표 시간 7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발주처가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발주처가 안법용이 되겠죠. 원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라든가 부산시에서 무슨 관광지 계획을 이렇게 해다오라고 공고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전에 응모하기 전에 제목만 보고 응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해야죠. 쉽게 말하면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맞춰줘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출제자, 발주처는 안범용 교수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안범용 교수는 왜 이런 프로젝트를 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고민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관한 것도요. 7분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4분 만에 끝냈다.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왜 냈지? 여기에 왜 지원을 했지? 공모전이라면 이 아이들은 왜 냈지? 공모전에서는 뭐 파워포인트 몇 장, 뭐 몇 장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조가 발표하는 것도 보고 다른 조가 질문하는 것도 보고 그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것도 봤을 겁니다.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발표 끝났다 집어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쟤네가 의도하는 건 뭘까 또 생각을 해보고 나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보고 쟤네 파워포인트 구성은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자꾸 비교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 우리 것도 저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번에 프로젝트 한 거는 조원들이 각자 잘 놔두세요. 졸업할 때까지 그런 관광관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졸업 후에 그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되죠.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뭐 조금씩 수정을 해서 올려도 되고요. 그러면 웬만한 자기소개서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 파워포인트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 건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보다 좋은 회사에 가고 싶고 남보다 급여를 많이 받고 싶고 남과 다르게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공을 위한 조건이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건가? 그런 건 안 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성공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대학만 졸업하면 과연 성공을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죠. 대한민국에서
특별하게 자기 의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고민이 싫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자, 다음 주에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04페이지,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자연경관의 성격에서 비이동성, 못 움직인다는 거, 계절성,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다. 왜? 네 가지의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양성을 지녔다. 이것은 자연경관을 우리가 보면요,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나무요. 나무를 보면 나무가 있고 뭐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의 숲이 껍질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줄이 있죠. 다르죠? 꽃도 상사화라고 그럴까요? 어떤 상사화 같은 경우는 꽃이 핀 다음에 잎이 나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성이요. 그래서 자연경관은 다양해요. 폭포도 장마철의 폭포랑 갈수기, 그러니까 건조할 때의 폭포랑 모양이 다 다르죠. 호수도 아침에 호수 안개 낀 호수가 있을 것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낮에 해운대 바다도 있지만 새벽 무렵에 해무가 쫙 낀 해무, 바다 안개가 쫙 낀 그런 바다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관광객은 일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늘상 보던 곳과 다른 것을 봤을 때 좋아하거든요. 신기해하거든요. 우리는 그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됐고요. 변동성을 지녔다. 자연경관은 인문지리적, 환경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훼손, 파괴, 조성 등의 변화를 부단히 겪고 있다. 변화하지요. 변화하죠. 우리는 이런 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역사요. 역사. 변화를 설명하려면 지난 시간에 그럼 개발로시가 설명을 했나 보네. 서구에 가면 부산 서구에 가면 비성마을이 있습니다. 비성마을. 그게 일제시대에는 산이라 남쪽을 보고 있는 산이라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죠. 산소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엔 다 비석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갔죠. 무덤은 못 갖고 가죠. 그냥 무덤은 놓고 간 거죠. 근데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산꼭대기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데 뭐 재료가 없잖아요. 근데 비석을 갖다가 집에 받침돌로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변화죠. 비석이었는데 변화했죠. 또 아직 발굴은 안 됐지만 가야 왕국,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야 시대에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 것들이요. 또 일본의 외성, 왜군이 지은 성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죠. 동네 읍성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직 연산동 고분군도 있고요. 옛날과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참여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관광에 있어서 다른 것과 관광 상품의 독특한 특징이죠. 지금 제 손에 쥐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 볼펜이요. 이 볼펜을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할 때 이 볼펜을 사는 나는 소비자는 그 공장에서 이 만드는데 관여를 안 합니다. 그죠? 만들어져서 문구점으로 와서 내가 문구점에 가서 사는 거죠. 제품은 여기서 얘기했는데 소비자가 참여를 안 해요. 생산할 때. 근데 관광 상품은요. 소비자가 참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를 할 때 경산역에 쫙 기차가 들어오면서 그 벚꽃잎이 쫙 흩어지는 그 꽃비가 내리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요. 내가 여기 있으면 그건 관광상품이 안 되죠. 내가 거기 진해 군항지 하는 그곳에 가서 그걸 봐야만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사실은 그들이 이동을 해 오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동안 VR, AR, 지금도 합니다. VR,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런 게 유행했죠. 포켓몬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VR, AR이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걱정은 VR이나 AR이 과연 우리 사회, 우리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항상 그건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봤죠. VR, AR이 나왔을 때 그들이 내민 거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러다 관광이 필요 없지 않나? 왜냐하면 찍어서 영상을 보여주면 되지만. 근데 TV로 관광지를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죠? 거기에 가야만 돼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고요. 오게끔 만드는 거죠. 해운대도 올해는 흐지부지 됐습니다만 해마다 봄철에 모래축제 하죠. 모래축제. 그래서 유명 작가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한테 경비를 다 대주고 해운대 바닷가에다가 모래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게 하죠. 그죠? 또 축제 많이 하죠. 군함로에서는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하고 광복동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거 보러 가자. 야, 그거 한대. 그거 보러 가자 하잖아요. 소비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로에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꽃을 만들어 놓으면 전도를 아름다운 트리 축제가 되는 거고요. 군함로에다가 각종 음식을 쫙 걸으면 먹거리 축제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군함로에도 우리가 뭘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양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변신을 해야 돼요. 옛날에 마산에 그 심사하러 갔을 때는 한 4, 5년 됐던 것 같아요. 마산에 또 불꽃 축제 한다고. 그래서 자문하고 심사하고 할 때. 근데 불꽃 축제하는, 불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그때도 많은 그냥 뭐 나무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야, 마산은 지금 로봇랜드, 로봇 만드는 거 갖고 하잖아요. 로봇랜드 테마파크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로봇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불꽃을 비추면 마산의 색깔도 나타낼 수 있죠. 마산에서 트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산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해운대의 트리 축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굳이 뭐 마산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마산의 불꽃 트리 축제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는 거죠. 그럼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뭔가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똑같은 걸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트리 모양의 불꽃만 만들어 오면 전등만 달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은 우리의 컨셉이 뭘까? 우리의 여기서 킬러 컨텐츠, 이야 이건 꼭 봐야 된다 하는 그게 뭘까?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해운대에서 뭐 트리 축제 그런 거 할 때요. 조형물이 작년하고 똑같고 10년 전하고 똑같아봐요. 그닥 별로 안 가요. 그닥 별로 안 가요. 해마다 바뀌어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요. 롯데월드는 다양한 속에선 떨어지는데 디즈니월드,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매번 그때그때 유행하는 만화 영화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물론 미키마우스나 미니마우스는
50년 전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왜 그들의 얼굴도 50년 전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50년 전 처음 월트 디즈니가 그 만화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얼굴에서 자꾸자꾸 변하죠. 어떤 식으로 변하냐고요?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뀌어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요새는 어떻게 다 백화점 갈 일이 없는데 저는 이 옷 그런 거에 별로 그 재주가 없어요. 옷 입거나 그런 거는. 근데 가면 우리 집사람도 있고 여자정, 우리 딸내미도 있고 하니까 여자정, 백화점 2층 3층 여성복 매장을 갑니다. 그러면 해마다 바뀌죠. 작년 옷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다. 올해는 긴 치마가 또 유행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죠. 백화점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또 가죽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바뀌어요? 작년에 만든 옷을 그대로 팔면 기계도 안 고쳐도 되고 뭐 본들도 그대로 하면 쓰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끊임없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만들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케이블카가 한동안 유행하더니 요즘은 짚라인이 유행하고 그래요. 한동안은 또 출렁다리에 있었죠.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죠. 신안군에 있는 섬은 독특하게 온 섬을 보랏빛으로 물들였죠. 지붕, 벽면, 심지어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도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른 컨셉으로 변신을 하겠죠.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따라만 가면 힘들어요. 뭐, 교수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고객이 원하니까. 여섯 번째, 자연경관의 성격 여섯 번째는 저장이 불가능하죠. 와, 5월달, 4월달에 벚꽃, 여기 해안제 벚꽃 쫙 폈었잖아요. 너무 이뻐요. 1년 내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웬걸 벚꽃은 져버려요. 일찍 져요. 일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있죠. 일본 사쿠라, 벚꽃이 사쿠라거든요. 확 폈다가 확 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바닷가의 해무 저장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화한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있지 않으면 해운대 일출 보러 싹 빠지게 가잖아요. 새벽에. 그죠? 간절 곳에 가고요. 그 일출이 뭐 그리 중요한데. 근데 그때가 아니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새해 첫날의 일출이다. 아니 어저께 일출하고 뭐가 다른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거는 우리가 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바도 아니고 그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광안의 불꽃 축제도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KNN에서 생중계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죠.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관광은 변화무쌍해요. 저장도 못해요. 사람 저장한다고 해도 뭐 USB에 저장한다고 해도 그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력적인 거죠. 교수님 너나 매력적이지 우린 매력적이지. 아니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족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소모성을 지녔다. 이것도 많은 나라에서 자연경관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소나타 한 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관광객 10명이 오는 게 훨씬 수입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해운대에 100만 명이 왔다고. 작년에 코로나라 문 닫았었고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부산 해수욕장들에 해운대 송정 광안이 쫙 쳤을 때 100만 명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올해
바닷물이 춥니까? 아니면 더 짜져요? 아니죠.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 오염 뭐 그런 걸로는 변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그래서 소모가 되지는 않죠.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해마다 수만 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죠. 그렇다고 한라산이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관광산업, 후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왜? 더 이상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계속해서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목성 중에는 감각과 지각을 통해 경험될 때는 소모되지 않는다. 감각, 지각, 느낌 만져보거나 그럴 땐 소모되지 않죠. 만졌는데 확 만져서 부러지거나 그러면 소모가 되는 거지만 양식 있게 관람을 하면 소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시한 리포트는 뭐냐면 자연경관은 자연현상에 의해 또는 인위적 파괴 행위에 의해 소모되지만 감각과 지각을 통해 경험될 때는 소모되지 않는다. 이것을 자원경관의 성격 중 무엇이라고 칭하는가? 105페이지 7번이 답이죠. 초성은 비읍, 시읒, 미음, 시읒 네 글자입니다. 비읍,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놀러 다니시면 제일 좋고요. 조금씩 둘, 셋씩 맥시멈 4까지 5명 이상은 안 되죠. 아직까지도. 근데 다양한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경험. 관광 자원은 자연 자원도 있지만 부대 앞도 자원이고요. 뭐 캠퍼스가 되면 부경대도 자원이고요. 또 경대 앞도 자원이고요. 서면도 자원이에요. 서면의 음식점 거리, 술집들 다 자원이죠. 거기서 느끼세요. 감각, 지각으로. 여기 좋아. 그러면 좋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왜 좋지? 나만 좋은가? 쟤네들은 왜 좋아하지? 그 다음에 여기 왜 여기는 할아버지 아저씨들은 없네? 왜 없지?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항상 그렇죠. 남이 한 걸 따라하는 거는 그닥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워요. 뭐든지 남보다 먼저. 그러려면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지금 오늘도 다양한 발표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설적으로 내가 저조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텐데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끼리 토론하면서 채점을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토론 시간도 많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조를 2개 조씩만 8명 8인 1조로만 해도 2개 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참 질 좋은 토론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4명까지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8명이 되잖아요. 그럼 토론 시간 발표 조가 주니까 좋기는 한데 8명이서 하면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5명 내지 6명이 제일 좋아요. 아마 2학기 때는 저하고 이제 관광자원 해설론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통 인원수에 다르겠죠. 5인 내지 6인으로 할 거거든요.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 과목은 2학년 2학기에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저의 스타일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저의 스타일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안 교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열심히 수강신청에서 들으시고 야 나는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수강신청을 하지 마세요.
괜히 과목 채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별로 얻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의 과제는 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